밤 10시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녁은 혼자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 하나 꺼내고 밥 한 공기 퍼서 식탁에 앉지도 않고 그냥 대충 먹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립니다. 먹다가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아니, 맛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게 서글퍼집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물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립니까? 고요함을 깨뜨리고 싶어서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다시 고요합니다. 거실 창밖을 보다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지금 어딜 가고 있을까? 누군가 기다려주는 집으로 가는 거겠지. 쓸쓸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습니다.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봅니다. 역시나 카톡 알림이 없습니다. 전화를 걸까 생각하다가 누구한테 걸지 몰라서 그냥 내려놓습니다. 시계는 1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엔 이릅니다. 너무 일찍 자면 새벽에 일어나서 힘드니까요. 그렇다고 할 일도 없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만 보입니다. 텅 빈 옆자리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이불에 체온을 옮겨봐도 차갑기만 합니다. 숨소리만 들립니다. 내 숨소리만. 내일도 이럴까? 모레도? 1년 뒤에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 눈을 감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외롭다는 게 뭔지 정확히 아는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하는 밤. 아침에 잘 잤어? 물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순간. 밥 먹다가 맛있어? 말 걸어줄 사람이 그리운 저녁. 혼자 아파도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웃어도 아무도 안 봅니다. 그냥 혼자입니다. 매일 계속 끝없이 혼자입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판단력을 흐립니다. 누구든 좋으니까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한 여성이 노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사랑이 아니라 간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돌봐주기만 하는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분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나는 배우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내 삶이 필요했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정말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걸까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 어머니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박선희 씨 67세입니다. 남편과는 5년 전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명절에나 얼굴 봅니다. 선희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창문 여는 것입니다. 환기도 시키고 바깥 소리도 듣고 싶어서입니다. 혼자 있으면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청소를 하고 마트에 갑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고요. 댄스 교실도 다니고 노래 교실도 다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좀 나아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다시 고요해집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녀왔어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말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갔네.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혼자인데 시간 참 간다. 이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어느 날 복지관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동수 씨 71세. 아내를 3년 전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다정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 사시니 힘드시죠? 그 한마디가 선희 씨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뒤로 자주 만났습니다.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선희 씨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헤어지면 궁금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챙겨주는 게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외롭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혼인신고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선희 씨는 놀랐습니다. 조금 빠른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이들한테 말도 안 했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따지고 살아요. 서로 의지하면 되죠. 동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재혼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딸은 놀랐습니다. 엄마, 그 사람 재산은? 건강은? 자식들은 뭐래?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것보다 낫잖아.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접수했을 때 평소 안면이 있던 직원이 걱정하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난 애써 외면하면서 도장을 찍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 씨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식 부부예요. 선희 씨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나? 너무 빨리 결정한 건 아닐까? 그런데 이미 도장은 찍혔습니다. 같이 살기로 한 집은 동수 씨 집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사진 몇 장만 챙겼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월세 기한이 남아서 자기 집은 월세를 천천히 놓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입니다. 동수 씨가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인가 봐요. 그런데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기침을 했습니다. 선희 씨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동수 씨는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권했습니다. 폐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늦기 전에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선희 씨는 동수 씨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었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웠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산소 호흡기도 필요할 수 있어요. 선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팠구나.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동수 씨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말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선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약 챙기는 것입니다. 혈압약, 폐질환약, 소화제. 약통이 식탁 위에 줄지어 있습니다. 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 선희 씨는 매일 챙겼습니다. 식사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동수 씨는 딱딱한 음식을 잘 못 먹었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야채죽, 호박죽, 닭죽.
하루에 3번 죽을 끓일 때도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다시 죽을 끓일 시간입니다. 병원도 자주 갔습니다. 한 달에 2번, 많을 때는 3번 갑니다. 달력에 병원 날짜가 동그라미로 가득 찼습니다. 선희 씨는 동수 씨 옷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약을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피곤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결렸습니다. 그런데 동수 씨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선희 씨는 옆방에서 잤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희 씨는 더 이상 복지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재혼 생활을 친구들이 알까봐 친구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동수 씨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화장실에서 많이 울기도 했죠.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노년에 재혼했는데 결국 간병인이 되어버린 분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년에 꼭 부부가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결혼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친구로 지내도 됩니다. 이웃으로 지내도 됩니다.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여행 가도 됩니다. 그런데 왜 혼인신고를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안심이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부부니까. 하지만 법적 부부가 되면 책임도 따라옵니다. 간병 의무, 재산 문제, 상속 문제. 이혼하신 분, 사별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결혼이 얼마나 복잡한 법적 관계인지. 2번째 질문입니다. 왜 혼인신고를 서둘렀을까요? 상대방이 급하게 혼인신고를 요구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급할까요? 혹시 건강이 안 좋아서 보호자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배우자 명의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재혼하면 간병 가능성 알고 계셨나요? 70대에 재혼하면 통계적으로 5년 안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누가 돌봐줄까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돕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1순위 보호자입니다. 병원 동의서에 사인하는 사람도 간병하는 사람도 결국 배우자입니다. 4번째 질문입니다. 경제력 확인, 왜 중요한가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사랑해봤고 결혼 생활도 해봤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약가, 생활비, 상대방의 재산 상태, 빚, 자녀와의 관계.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내 노후를 지키는 일입니다. 5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혼자 사는 게 정말 불행한가요?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도 삶입니다.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봉사하고, 여행 가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재혼은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롭게 만듭니다. 이 5가지 질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선희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선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바빠서 그래. 딸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약통, 병원 영수증, 달력에 가득한 병원 일정. 딸은 동수 씨가 자는 방을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간병 아니에요? 선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내가 아니라 보호자네요. 엄마 인생은 어떡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려고 재혼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선희 씨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보호자였구나. 결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선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했습니다. 동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서 살게요. 동수 씨는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선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녀분들한테 연락하세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사진 몇 장 들고 이 집으로 온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는 딸이 반대해서 아직 월세를 놓지 않았어던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선희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선희 씨는 다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어디 갔었어? 오랜만이네. 선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빴어. 이제 다시 나올게. 댄스 교실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래 교실도 나갔습니다. 점심은 친구들과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수다 떨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이제 괜찮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없어서 생기는 거라는 걸.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내 삶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오히려 혼자여도 내 삶이 있으면 충만합니다. 선희 씨는 이제 자기 일정을 세웠습니다. 월요일은 댄스, 화요일은 도서관, 수요일은 친구 만남, 목요일은 노래 교실, 금요일은 봉사. 주말에는 쉬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가끔 딸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수다 떨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아니,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이제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아 나를 찾았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노년의 외로움, 누구나 겪습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배우자는 떠났거나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찾을 것인가, 나를 찾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찾습니다. 재혼하거나 동거하거나 의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더 큰 외로움과 피로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를 찾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만나는 것도 좋고 책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등산, 봉사, 공부,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를 만나면 그건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하면 더 좋겠네가 됩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물론 재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재혼도 많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혼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고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선택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천천히 하세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친구, 취미, 봉사, 배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채워줍니다. 남자가, 배우자가 우리를 완성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저 외로움이 그걸 잊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노년의 행복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선희 씨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웃고 떠들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합니다. 가끔 딸과 통화하면서 수다 떨고 손주 보러 갑니다. 그게 선희 씨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롭더라도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나를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시간이 아니라 제 하루를 살기로 했습니다.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